여러분,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런 섬뜩한 경고가 나올 때마다 움찔움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금융위원장이잖아요. 그 금융위원장이 섬뜩한 경고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가 정보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그 이야기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주 강한 진짜 유동성 파티 돈잔치가 끝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고승범 위원장은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타가에서 잠깐 고치고 갈게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요 이야기를 했어요. 고승범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한 말이죠.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크게 방점을 둡니다. 여러분,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대폭락이 이뤄집니다. 자산의 대폭락. 자산의 대폭락에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거품이 거치고 주식시장의 거품이 거치고 여기에다 비트코인의 거품이 거쳐서 자산이 대폭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충격이란 단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품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이게 그만큼 충격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게 금융을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경제는 부셔버렸어요. 솔직히 고신용자들을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 이거는 시장경제 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정무적인 발언을 일삼는 그런 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융위원장의 이 한마디가 저는 섬뜩한 경고로 읽힙니다. 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022년 새해엔 경제금융시장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긴축 시계는 앞당겨지면서 과열된 자산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맞닥뜨릴 충격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금융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말할진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파티, 돈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연일 떨어지잖아요. 연일 그죠? 2720.39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이게 2700도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스피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기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이 붕괴됐습니다. 889.4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승범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자산시장의 붕괴에 일단 어느 정도 충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반토막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가 신흥국 쪽으로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FOMC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4회까지도 간다는, 그렇게 확정이 될 수 있다는, 3월에 6월에 9월에 12월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외국인들까지 여러분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보면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1조 한 3천억 1조 4천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1월 20일만 하더라도 2,700억대죠. 21일 2,200억대, 24일 4,300억대, 25일 4,600억대예요.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조기 긴축이 더 앞당겨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제 상황인데 호주도 2.49% 빠졌죠. 대만은 1.60% 빠졌고요. 일본은 1.66% 빠졌습니다. 중국의 선진 종합지수는 3.31% 빠졌고요. 상하이 종합은 2.58%,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2.56% 빠졌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조기 금리 인상 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의 대전환이 결국은 긴축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긴축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긴축 발작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긴축 발작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부터 저는 상황이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느 정도 믿었다면 긴축 발작이 오는 것을 알고 주식을 팔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팔으셨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긴축 발작의 폭은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어떤 충격파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다른 나라보다가 우리가 유독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빨라지고 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충격의 돈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긴축 발작이 터졌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이런 생각 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요 이렇게 봐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내년 3월 4월 내년이 아니지 올해죠. 올해 3월 4월 5월 이쯤 가서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당겨지잖아요. 당겨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선행을 한다고요. 실물 경제보다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요. 적게는 한 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것, 대전환되는 것을 지금 현재 벌써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부채가 지금 밝혀지는 그 시점, 그때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대출 만기 연장 금액, 이자 상환 유예 금액 3월 30일이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하더라도 26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두렵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요, 고성범 금융위원장은요 지금까지 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런 경고를 또 한 번 냈거든요. 그전에는요 썰물이 들어오는데 개펄로 나가는 모양새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굉장히 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주고 있는데 그 경고음이 하나씩 현실화된다는 사실,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으로 발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